자,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을 좀 봐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소외되지 않는 방법, 오늘도 이 코너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유로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 3가지 공개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 종목이 없었더라면 상승세가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슬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가 갔을 때 우리 증시는 통상 자율주행이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지 말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테슬라 이퀄 자율주행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제는 테슬라 이꼴 전기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팀장님은요? 네, 소프트웨어는 매매 관점, 하드웨어는 눌림목 공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럼 하드웨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장에서 간밤에 테슬라가 주가가 거의 1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뭐 시간 외에서 안 그래도 뭐 중국 FSD 출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간에서 한 10몇 프로 갔었는데 오히려 본장에서는 좀 더 움직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당국에서 데이터 이제 안전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Y 모델하고 이제 테슬라 3 모델인데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만 네. 뉴스에 보니까 테슬라만 마크한 다음에 테슬라는 주행 금지. 네. 그런 팻말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중국에요? 예, 중국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율 운행 중지 어떤 이슈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를 사지를 못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통행도 안 되고, 예, 뭐 주차도 안 되게 여러 가지 뭐 팻말들이 있는 뉴스를 봤거든요. 위험하다 이거죠, 자율주행이. 네, 아무래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맞아요. 정보를 네. 좀 수집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 어떤 이런 것들 안부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풀릴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운행이나 정차 제한이 이제는 해제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미장에서도 뭐 상당히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기차의 세계 최고의 시장입니다.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매출 증진 어떤 이슈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안 그래도 뭐 우리 일론 머스크가 그간 되게 조용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되게 좀 얌전했다라는 생각을 예. 잠깐 했는데 역시나. 맞아요. 네. 빅마우스인데 최근에 되게 조용하더니만 갑자기 중국으로 날아갔다고 얘기하더니만 네. 또 이런 이슈까지 나왔어요. 예,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이슈까지 나오고 바이두랑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FSD를 이제 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는 뭐 FSD 출시한 지 4년 전에 출시를 했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제 규제타 때문에 출시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무래도 잘 팔릴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상당히 강세를 띄웠고 앨범알 있지 않습니까? 네. 리튬 관련주 앨범알까지는 7%대 상승이 좀 나와서 오늘 잘하면은 뭐 2차 전지 섹터도 움직일 수 있겠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우리 에코프로 BM. 적중했네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갭이 좀 뜨고 내려왔어요. 또 네, 많이 가지는 못했고 그랬군요. 네. 오히려 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섹터가 엄청나게 갔는데 뭐 저희 이슈 플로에서 계속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진 않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는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저희 계속해서 이거 지속 이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진짜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오늘 갔는데 오늘 저희 PD님께서 하다라는 것이 자율주행이 도대체 팔 때냐 살 때냐 네. 제목을 너무 잘 지어주셨는데 우선은 반영이 전 1차적으로 됐다라고 보여져요. 어제 된 거예요. 네, 어제 좀된 예, 거예요. 오늘 네. 지금 고점이 조금 우선 단기적으로는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주들이 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요게 좀 음봉이 좀 많아요. 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뭐 최근 지금 당장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이슈에 엮여서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는 조금 선별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격테마를 보시는 게 안전한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i3 시스템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요. 어떤 요게 매력 이제 있어요? 네. 국방 반도체 관련해서 이게 센서 관련으로 이게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방산이 엮여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방산 반도체도 있고 센서기 때문에 다 방산도 되고 요게 방산 업체로 또 이제 요게
그 납품도 합니다. 적용할 때가 많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안 그래도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요게 이 종목이. 네. 그래서 올해 보니까 매출액이 좀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에도 뭐 피크아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i3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연결 좀 해드렸고요. 이번에 팀장님께서는 매매와 그리고 투자를 딱 나눠주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보다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면 옛날 2018년, 2019년에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수소차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수소차에 비해서 아직 실적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안 보였었고 이 실적이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시점이 다가오면 약간 보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로 담겨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완전 자율 4단계 통과, 그다음에 FSD를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대감을 주는 뉴스는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과했을 때 규정 속도를 얼마 정도 잡을 수 있을까에 따른 이제 소비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나 그다음에 식당 안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도 사실 시속이 5에서 10km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로는 60km 이상 할 만큼 인프라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신 장비도 필요하고 이제 장비도 갖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터넷을 쓰지 말고 온디바이스 AI를 하자라고 했는데 온디바이스 AI는 그 장비에서만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앙 통제자가 관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좋으니까 매매를 해봐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반도체처럼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순서 없이 좀 마음대로 랜덤워크식으로 움직인다고 할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좀 기간주 좀 오래 거친 것들은 네.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성장성을 입히기 좋은 소프트웨어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율주행도 보면 소프트웨어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소프트웨어 움직였고 오늘은 하드웨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해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시세를 말씀 주셨는데 윗꼬리가 달려 있고 음봉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윗꼬리가 달린 음봉인데도 개인 투자자의 매도고 외국인의 순매수이기 때문에 공략할 타점이 있다. 근데 갭상승 있고 이미 상승이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실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드웨어가 오늘 처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간 변동성도 3에서 5% 내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퓨런티어 이쪽을 그다음에 나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변동성이 강하니까 소프트웨어를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면은 현대오토에버랑 HL 만도 그다음에 나는 매매를 정말 못해 내가 만약에 자율주행 타점을 놓치더라도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관련 종목을 원해 라고 하신 분들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MC넥스가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해본 건데 만약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중국보다 괜찮아서 테슬라가 비아디를 좀 제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매매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은 일단 그런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이제 판매 실적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차를 뭐 이렇게 기술력을 입증해가지고 판매할 겁니다. 근데 이 나라 문제죠. 인프라 문제죠. 그렇죠. 그 차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됐냐에 따라서 또 매출이 달라질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밸류에이션이 가능할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화장품 같아요. 지금 화장품이 아모레 퍼시픽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오랜만에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님. 네. 예, 수출 호조세 지속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은요? 네, 이제는 분할 매수를 잘해야 할 때라고 지어봤습니다. 분할 매수. 자, 그러면 사도 괜찮다는 시그널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팀장님부터 분할 매수 관점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확실하게 이 방송에서 화장품이랑 리오프닝을 언급한 적은 아예 없진 않은데 네. 반도체나 조선 2차 전지에 비하면 빈도는 3분의 1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화장품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제로 화장품이 잡혔네? 화장품을 사가지고 내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괜찮냐면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실적이 나온다는 기대감을 본 게 아니고 실적이 나왔다는 걸 봤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추세 괜찮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화장품이 부각이 됐었던 게 사실 1월 달에 부각이 사실 성장률 다 됐었죠. 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 관련해서 실적이 나온다고 봤을 때 뭐 조선, 반도체, 화장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다시 올라간 것도 뭐 이틀, 3일 올라간 게 아니고 거의 2주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장품도 우리가 이 리포트 읽어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겪었던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19한테 이 탓을 하기에는 이 CMO 기업들 실적이 잘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코로나가 실적 영향을 70%를 줬고 그 다음에 CDMO랑 완성품이 이제 30%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온전히 코로나만 영향이면은 CDMO만 잘 나갔을 리도 없고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더 크게 실적이 훼손될 수 없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크로마나 이런 기업들은 정말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 조정도 깊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과대납폭 기록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률은 보통 저는 대장보다는 이제 후방 밸류 체인을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기대 수익률 좀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엄청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뭐 매출액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막 20% 30% 증가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매출액도 1.7%, 영업이익도 2.3% 올랐으니까 솔직히 반도체나 조선, 전력 설비에 비하면 정말 이만큼 개선시킨 거지만 정말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오는 거 보면은 투자분들께서 이 화장품 리오프닝에 대해서 많이 소가리를 하고 계셨나 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뭐 바닥 대비 그래도 한 30% 넘게 올랐으니까 분할 매수해 보신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리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번에 토니모리가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이 있습니다. 토니모리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진환 전문가인데요. 수출 관점,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쪽으로 좀 엮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뭐 제가 또 여러 프로는 저는 그 미용기기 화장품을 좀 제가 많이 나am 믿고 따라도 그렇고 많이 제가 밀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20%는 예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화장품도 수출이 되게 좋았어요. 그죠? 저희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니까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되게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많이 팔렸다. 네. 예,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몇 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읽으신다길래 저도 같이 좀 이렇게 따라서 읽어봤는데 중국의 빈자리를 좀 많이 좀 채웠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5%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한 1,51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예. 주가 뭐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아래까지 계속 내려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예. 1분기 지금 매출이 좋습니다. 네. 예, 좋은데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재고가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소비자들 화장품 할인 행사가 2022년 말하고 2023년 즉 작년 연초에 화장품을 대량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화장품 구매가 발생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 이제 보유 재고가 줄어들면서 예. 화장품 구매 수요가 좀 회복이 됐다라고 해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고 관련해서 좀 미리 좀 사놓은 것들이 네. 좀 재고가 이제는 감소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좀 많이 좀 산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어떤 면세 매출 증가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좀 사재기 해놨던 것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다시 샀기 때문에 네네. 요게 살짝 1분기가 좀 일시적일 수도 좀 있어 보여지거든요. 워낙에 양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왜곡이 살짝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특히 중국향은. 그렇군요. 네, 중국향은 그렇고, 제가 나am 믿고 따라해서도 뭐 제가 본느도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LG 생활건강도 그래 아모레퍼시픽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 매출이 솔직히 많다 보니까 둔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소비가 그렇게 또 이제 우리 한국의 고급 화장품을 많이 사주는 그런 시대는 좀 벗어났어요. 네, 가성비죠, 요즘은. 맞아요. 그리고 중국 내부 어떤 내수,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브랜드들이 좀 떠오르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화장품은 인디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가 최근에 경영 트렌드입니다. 맞아요. 미국, 유럽 전부 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도 안 그래도 돌리고 있었어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LG 생활건강도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인디 브랜드를 또 인수하기도 하고 일본의 매출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그래도 중국 매출 같은 걸 좀 많이 좀 낮추려고 노력을 좀 해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특히 근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더후라 그래갖고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아직까지 여기 매출이 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어떤 애국 요런 관련해서 국내의 어떤 브랜드를 우리 한국 브랜드를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아서 네. LG 생활건강에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체질 개선을 좀 한 아모레퍼시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주가적으로 오늘 이제 반영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더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화장품은 미국, 유럽, 전 세계가 인디 브랜드가 좀 떠오르고 있으니까 인디 브랜드 OEM 업체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방금 어떤 얘기한 게? 뭐 본느 같은 본느. 것들 이런 예. 거 보시면 되겠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토니모리 같은 것도 네. 실적 일부 실적 되게 좋아요. 이런 부분도 면세 매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기타 뭐 OEM 업체들도 계속해서 인디 브랜드들의 어떤 OEM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어제 오늘 지금 미용기까지 해서 강세인데 저도 팀장님하고 의견 똑같아요. 계속해서 2, 3, 4분 계속 좋을 거니까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화장품이 참 이게 드디어 볕들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 인디 브랜드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볼 텐데요. 테슬라도 강했고 또 오늘 시장에서 또 애플 없었으면 또 이것도 시장 밀렸을 텐데 애플의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애플 관련해서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네, 애플의 저가 매수 유입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팀장님은요? 네, 신사업 성공 가능성이 중요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애플도 지금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보죠. 자, 우선 전문가님부터 저가 매수니까 뭐 추세적인 건 아니고 잠깐 반짝했다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구글이 밀려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가고 있어서 구글 안 봤는데 네. 구글도 갑자기 이번 주에 급등 나와갖고 맞아요, 올라가고 실적. 네. 애플도 이제 뭐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에 밀릴 거기도 하고 중국 매출 떨어진다고 하니까 맞아요. 주가 떨어졌는데 또 반등을 또 이제 목표가 상향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테슬라도 네. 그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뭐 FSD 관련해서 중국 매출 관련해서 기대감이 또 오르니까 상승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2인자 좀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키 맞추기로 조금 다 반등을 좀 하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괜히 탑 클래스가 아니다. 맞아요.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중국 매출 관련, 중국 내수 뭐 경기의 어떤 다시 뭐 재상승 관련해서 회복 관련해서 화학주도 이번 주에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또 국내장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지수가 반등하다 보니까 미장도 이제 다시 반등을 하다 보니까 바닥주였거나 좋지 못했던 게 좀 올라오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우선 첫 번째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예. 애플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스타인, 네,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195달러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요게 그 워렌 버핏도 요게 버크 해셔웨이 쪽도 이거 매도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뭐 추가 매수는 안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과 애플 기기에 오픈 AI 생성형 AI 챗 GPT 탑재할 수 있다. 그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한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련주 봤어요. 뭐 더고전자, 뭐 자와, 뭐 전자, 뭐 이런 거 다 봤는데, 뭐 오늘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없는데, 6월이 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가 있어요. 여기 롯데 AI 얘기한다고. 맞아요. 그죠. 예, 말씀해 역시 주셨었어요. 앵커님 대단하십니다. 하도 자주 만나니까. 네, 너무 우리가. 잘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거 기대감이 6월에 있어요. 저희 예. 일정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온디바이스 AI고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세부 부분.
핸드폰도 잘 팔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 제가 리노공업이나 두산테스나 플리터도 오늘 약간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도 이제 추가 중기적으로 보실만 하고요. 그렇군요. MLCC 관련해서 다 들어가니까 네. 폴더블도 있고 한 삼성전기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게 어제 또 실적이 잘 나왔죠, 삼성전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프로그램 하시던데 삼성전기 실적 잘 나왔다고. 하도 많이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삼성전기 같은 거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으니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좀 약간 좀 매매가 좀 힘드신 분들은 또 삼성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팀장님께서는 이번 애플의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신사업이 중요하다. 요거 신사업이 또 어떤 거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확실하게 애플의 기술적 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약간 한 2, 3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애플 차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이 발생을 안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권 바닥권까지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양봉을 찍어줬는데 이제 반등폭 2.5%니까 만약에 오늘이 바닥이고 한 이틀 정도만 양봉이 더 나와준다고 한다면 애플 좀 기대를 해 볼만하다. 그래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2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4가 엄청나게 잘 팔렸다는 이야기 나왔고 오늘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휴대폰 사업부에서도 그래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이익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애플이 지금 보면은 아이폰이 중국에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근데 리포트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는 좀 덜 팔렸지만 유럽이나 다른 등지에서는 꽤나 잘 팔렸고 일본 아이폰 이제 뭐 저가형, 중저가 모델도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좀 맥스 프로 이런 하이엔드 상품은 좀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애플이 실적은 그래도 훼손이 크게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애플도 실적 거의 2, 3년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폰의 절대적인 판매 대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 이제 뭐 하이엔드 상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맞아요. 애플의 실적은 견조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듯이 우리가 뭐 화웨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만큼 팔아서 실적이 휴대폰 사업가 이만큼 증가했으면 애플도 이만큼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나오니까 이제 2차 전자 현대차가 밀리듯이 밀렸던 거거든요. 비교 평가군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저도 이 WWDC를 일정을 굳이 체크한 게 아니고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저도 넣은 정말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얘기한 거의 거예요. 걸어다니는 달력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애플 관련주를 강하게 사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2, 3일 정도 봐야 된다. 근데 신중하시네요. 만약에 이 떠나가지고 2, 3일 더 괜찮으면 사도 되는데 일단 국내 관련 종목들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애플이 정말 3, 4년 전에 왕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애플이 이 제미나이랄지 챗 GPT랄지 가우스랄지 하면은 엄청 강한 전방 기업이니까 네. 제발 뭐 택해달라고 이렇게 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치는 아니다, 애플이. 그래서 애플이 독자적으로 뭘 하나 딱 찍어줘야 되는데 이제 애플이 약간 간본다고 할까 표현이 일단 애플의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애플이 그 AI 소프트웨어를 누굴 택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 관련 종목들이 이제 LG 계열사다 보니까 네. 해당 종목들로 좀 수급이 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구글 이제 MS랑 이야기를 했는데 MS가 온전하게 모든 데이터를 안 주고 약간 제한돼서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한 80%만 준다. 그래서 약간 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무료판인데 프로판처럼 뭐 돈을 내면은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안 나왔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마케팅 생각입니다. 전략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온전하게 네. 안 주는 모습. 네. 그런 거 따라서 만약에 챗 GPT가 안 되고 이렇게 순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변동성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제가 눈으로 못 봤으니까 예. 뉴스 나오면 그게 이제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될 수 투자 있다고 아이디어.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좀 LG 그룹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전자랑 LG이노텍, 삼성전기 물론 애플 이슈 말고도 실적 뉴스 나왔던 종목들이니까 오늘 수급 좋아요. 그다음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더구전자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현우사업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 강하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스타인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는 너무 좀 심하고 아이폰 올해 나올 것도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 분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